저는 역사를 자아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 엥겔스는 역사는 계급투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급투쟁은 아시다시피 잘못된 가설이라는 것은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아투쟁은 무엇이냐? 자기를 위한 투쟁이고, 자기를 위한 투쟁은 자기의 학대처라 볼 수 있는 가족을 위해서, 집단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인종을 위해서 수많은 자아투쟁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급투쟁 또한 자아투쟁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권력투쟁 면에서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인간과 인간, 강대국과의 약속, 국제관계에서 치열한 경제투쟁이 있습니다. 또한 영토의 확장을 위해서 군사적인 투쟁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의 쟁취를 위해서 정치 투쟁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 투쟁은 보이는 권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보이는 권력 투쟁이기 때문에 쉽게 누구라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사를 보면은 돈을 벌이기 위해서, 명예를 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민족과 국가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유와 정의, 평화의 명분을 걸고 치열한 국제 경쟁, 국제 권력 투쟁이 지금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평화의 이름 속에 치열한 권력 투쟁과 전쟁은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권력 투쟁의 거의 대부분이 저는 유아 투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아 투쟁은 뭐냐? 내라는 게 진짜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집착한데 하고 유아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 나타난 거의 모든 역사관과 정치 이념, 이데올로기는 유아적 역사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가 진정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 육체와 관련된 6가지 감각 기능의 이식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정신이식, 감각 기능이 요구하는 욕망의 달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투쟁이 오고 있는 게 대부분이 유아적 투쟁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런데 그와 반대로 무아의 투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몸과 내 마음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내지 않고 무지개가 같고 꿈과 같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건 진짜 자기가 아니다. 결국 내 육체와 물질이 이것이 허상이라는 걸 알 경우에 진정한 진리, 자기 진화를 알 수 있고 우주의 진리를 알 수 있다는 무아의 수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무아투쟁. 예전에는 그 자아투쟁을 2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아투쟁, 무아투쟁.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는 유아투쟁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추상적인 무아투쟁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0만 명 중에 1명이든지 수많은 사람이 수행하지만은 진정한 자아 진리를 깨닫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인류 역사는 유아에 치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서의 역사, 정신 권력 투쟁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간이나 선진 민족들은 이 보이지 않는 역사, 정신 권력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선진 민족 국가의 지도자만은 보이지 않는 권력인 역사, 정신 권력,
이걸 역사 권력이라 할 수 있고 역사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권력은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보이지 않는 권력,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정신이 경제를 지배하고 군사를 지배하고 정치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지만 유대는 로마의 유화적 권력을 정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주족, 고구려족, 우리의 고대 조선의 조선 민족은 중국에 있는 거의 우리 조선 민족은 멸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역사 정신 권력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한반도에 와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종종 한국 분들한테 다음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한국 사람 무엇 때문에 이 지상에 존재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 물어보면은 명쾌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 교수들, 정치인들, 학생들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살아가느냐 명백한 답을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한민족의 조상은 누구냐 명쾌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민족은 이미 보이지 않는 역사 정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면에서 근대적인 민족으로서의 존재의식 하나도 없는 게 거의 대부분 한국의 벤주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민족 하지만 근대 정치적인 개념에서 볼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의 인간 집단이지 근대적 의미로서의 민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민족의 개념에 대해서 대학 교수들이나 국회의원들, 정치 지도자를 물어보면 명쾌하게 또한 대답한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민족이 무엇이냐는 의미 하나도 제대로 모르고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알고 있는 현명한 학자들도 한국 사람들도 국가 지도자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거기에 대한 명쾌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민족은 뭐냐?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객관적으로는 문화, 풍습, 언어, 인종이 동일하다든지 볼 수 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면에서의 공통의 목적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단결 통일되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정신적인 구심점, 목표의 공통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분들하고 10명 모이고 100명 모이고 무엇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존재하고 무엇을 가지고 뭉쳐야 되냐 하면은 거의 뭉치지 못합니다. 죽고 난 후에 천당 간다. 무엇을 믿으면 복 받는다. 가족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종교를 위해서 온갖 가치관이 다양해갖고 200개 이상 분열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고차원 차원에서 정치 통일을 한다든지 국제사회에서의 한민족의 구심점을 확보해갖고 건전한 국제 경쟁력을 하자면 뭉칠 수가 없습니다. 왜 뭉칠 수가 뭐냐? 하나의 공통된 역사관이 부재합니다. 그걸 뭉칠 수 있는 역사 권력이 부재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것이 바로 일부 강단 식민지 사학파가 주장하는 LA 식민사관에 의한 교육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민족은 정치적으로 독립했다 하지만 역사 정신 권력 면에서는 완전 식민지 노예화가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의 강단 식민지 학파들입니다. 이러한 강단 식민지 학파에서 교육받은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국회로, 정부로, 종교계로,
학계로, 경제계로 다양하게 진출해갖고 한국 사람들을 갖다가 이거 어이없는 얼빠진 인간 집단으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외국에 가면, 미국 같은 데 가면 1세대에서 거의 다 한민족은 멸망해버립니다. 미국의 제일 인구가 많은 로스앤젤레스를 보면은 한국 식당이라든지 한국 코리아타운을 가보면은 한국적인 역사, 문화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정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일본이나 중국 계통한 음식점을 들어간다 하면은 중국적인 조상의 탁 그런 게 보입니다. 그림으로든지 행사로든지 강장 뭐 여러 가지 그 장비 이런 것도 보이고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적인 문화의 향취가 그림 같은 게 있습니다. 유물도 있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소위 소수민족 문화의 보호 정책에서 일본 타운하고 일본 마을하고 그 중국 마을에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자금이 지원됩니다. 우리 한국 마을은, 한국 사회는 일체 자금이 제공 안 됩니다. 얘는 문화의 어떤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면 머리 빠져 있는 인간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벌이려고, 명예나 추구하려고 정직한 사람도 있지만 거짓말하고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한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또한 강간식민지 사회에서 이러한 민족의 후진성이 양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유대인들, 앵글로색션, 게르만, 중국의 중화민족, 일본의 야마도 민족의 소위 세계의 역사와 정치, 경제, 군사를 지배하는 강력한 민족의 공통점은 자기 민족의 조상의 고유한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역사 정신에 기초한 공통의 이상을 정립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 자아투쟁의 관점에서 민족자와의 확립이 된 민족입니다. 민족자가 확립되어가지고 역사 정신 권력을 가지고 하나의 공통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유대의 시온주의라든지 미국 개인의 자유라든지 일본 야마도의 정신이라든지 중국 중화 정신이라든지 독일 게르만 전부 다 자기의 고유한 역사 정신, 역사가 짧으면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나 뭐 천지전능하다 마다라는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선민으로서 너희들을 창조했다. 뭉쳐라. 그래갖고 목적을 달성하라. 이게 민족 국가 통합을 하는데 중요한 역사 정신 근력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소위 신화, 종교,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효용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진 강국들의 지도자는 이걸 통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대부분이 이걸 통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신을 지배할 수 있는 학계, 특히 역사학계를 보면 강단식민사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강단식민사학이 민족사학과 제야학계를 비판할 적에 무엇을 가지고 비판하느냐? 저거는 실증주의가 아니라 증거에 기초한 어떤 역사적인 근거에 기초한 게 아니라 또 저거는 민족적인 사고다 라고 비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반론을 가해야 될 것인가? 최근에 일부 강단사학과에서는 민족사학자들, 제야사학자들을 사이비로 매도하기도 한 것이 조선일보나 일부에서 보도된 걸 제가 보았습니다. 누가 진정 사이비냐요? 한국의 강남식민지 사학은 사이비의 수준이 아니라 민족자의 확립의 필요성마저도 느끼지 못하는
이건 완전히 수준 이하입니다. 수준 이하뿐만 아니라 매국의 역사를 갖다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민족적인 이거를 누가 구원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확고한 민족 역사관에 기초한 민족의 공통점을 확립해가지고 그 공통의 이성을 중심으로 민족을 뭉치게 할 수 있는, 그리하여 자주와 독립과 통일,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민족혁명을 안성할 수 있는 민족 구원의 주체 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실정주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정주의라는 게 국민을 중심으로 하고 나와가지고 한국 강단사학의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소위 그 영국 방법론의 하나인데, 제가 구미 학계를 지배하는 아이비 리그, 미국의 8대 명문대학이 미국의 학계와 전계 경쟁의 한 80%를 지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버드하고 UPenn에서 공부하고 프린스턴에서도 좀 공부하고 했습니다만, 연구 방법은 간단합니다. 3차 세계 이상의 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동양 역사,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역학에 나오고, 주요 말이죠. 역학, 이연, 구미적인 거, 이연 대립적인 연구 방법 갖고는 이러한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계 이론이 나옵니다. 또 세건 고유요 고문 세계라는 이러한 초이연 대립적인 이론을 실증 사학에서는 활용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현대 퀀텀 시어리, 양자역학, 조건 이론들이 나가고 동양의 초이연 세계의 소위 그 역사관이나 우주관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데, 아직 인문계 역사학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는 확고한 방법론 하나도 지금 방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적에 이 문제를 갖다가 교수들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 네. 교수들도 하버드, 유펜의 아이비리그의 최고 스카들도 명쾌한 답을 못 해줬고, 제가 질문하면은 자기들이 모르기 때문에 너한테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연구하라는 거지 않느냐. 그분들이 동양세계의 심한 그 역사를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한자를 제대로 모릅니다. 내가 그 하버드 대학에서는 상하차의 사기도 공부해봤고, 또 유펜에서는 인민일보도 공부했고, 보통 그런 대학에서 원서를 사용합니다. 중국말, 영어는 물론이고, 또 일본말, 프랑스, 독일 원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원서를 해독함에 있어서는 1차 자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박사학위 논문인데 인정을 안 해주려고. 너미 쓴 걸 베껴갖고 하는 것은 진정한 연구가 아니다. 근데 1차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려 해도 미국 교수들이 중국 같은 데는 한자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 교수도 있어요. 중국의 대학 교수보다 중국말을 더 발음이 좋고 해석을 잘하는 백인 교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클래스도 듣고 학점도 받고 했는데, 근데 한국 강연 거의 전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그 미국의 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중국 자료를 거의 다 사용합니다. 그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걸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힐라리 콘도이 교수가 동경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한일 관계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동경대학에서 교수들한테 받은 자료하고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읽으면 완전히 한국은 바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어디서 나느냐? 일본에서 제공해 준 겁니다. 동경대학. 이게 실정주의입니다. 실정주의를 연구를 하다 보면은 식민사관에 의한 자료에 기초한 실정주의입니다. 지금 한국의 강단 사학파들이 하고 식민사학파들이 하는 실정주의라는 주장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이나 일본에 연구한 소위 제국주의 식민사관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에 가지고 그걸 가지고 베껴서 민족사학파들, 제학사학파들이 3차원적 차원 이상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걸 아예 그만 미신이다, 이서다, 신화다, 실정주의가 아니다. 실정주의가 어떤 것의 결점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도 제대로 모르는 한국의 강단 식민지 사학파다.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현존하는 식민사학에 기초한 또는 이런 대립적인 3차원 차원의 실정주의에 기초한 고미식 실정주의 역사 연구 방법으로서는 역사의 진실을 알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이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보다 차원 높은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역사 연구의 실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역학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 미국 역사학이나 국내 역사학에 역학 알아서 주요 알아주는 클래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아이비리그에서는. 역학을 모르면 어떻게 역사를 제대로 연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의 이론을 제대로 이해함이 없이 동양의 역사, 특히 그 한국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고 한중 일의 동아시아의 역사, 정신, 문화를 이해할 길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는 물론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강단 식민지 사학은 민족사학 계통을 보고 이거 무식하다, 사입이다, 근대 교육을 안 받았다 이렇게 매도합니다. 근대 교육을 받았다는 실증주의의 세계 최고의 최고봉인 하버드 유펜에서 한국 연구, 아시아 연구에 제한민족사학자보다 수준이 높은 이 무엇이 있느냐고요. 우선 역사를 공부하려면 1차 자료인 원서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미국 최고의 대학교수들이 어려운 한자, 특히 한국 역사 아는 사람은 거의 전부 상태입니다. 그리고 와서는 일본에 중국에 연구한 거 가지고 베껴서 가지고 박사의 논문과 그걸 연구 발표하고 연구자원을 받고 합니다. 그럼 한국 학계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계가 강단사학, 식민지 학파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을 위해서 글을 쓰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자료가 없습니다. 이기백 박사가 한국사라는 책을 갖다가 하버드 대학에서 번역을 해 나갔는데 그거 보면은 동의를 갖다가 동양의 오랑캐를 했습니다. 이스턴 바바레. 또 콜롬비아 아이비리그에 하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피트리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받아가지고 써가지고 코리안 시빌리제이션 한국 문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또 동의를 이스턴 바바리아 동양의 야만이 했습니다.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을 갱신을 만들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이걸 한국 학회나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국민의 기중한 헬스를 한국 사람 갱신 만드는데 자금 제공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학계 정계의 무지의 소송. 모르면 당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지를 타파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계가 지나간다면 이 민족은 희망을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전에 이 민족이 망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심각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학술대회 세계 한단학회를 보면서 이 내용을 영어로 번역하고 미국 학계, 세계 학계에 이걸 갖다가 펼 경우에 일종의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써가지고 하버드를 미국의 내일, 캠브리지, 토론토, 멜번 대학, 베를린 전 아프리카 가족이 나와가지고 교재로 사용합니다. 홍콩 대학 같은 데서도 교재를 사용할 정도로 됐습니다. 한때는 중국이 전부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반 전에 다시 일부는 회복됐습니다. 한 사람이 연구하는 이 책도 세계 학계를 지배하는데 오늘 발표한 귀중한 역사의 그 발표 결과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계속 이러한 활동을 한다 하면 국제사회, 국제학계를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세계학계를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영향을 받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외교정책, 경제정책, 다양한 면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 학문적인 연구에 확고한 건전한 토대를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의 연구 방법, 노예, 기타 등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생략하고 그 다음 강단 식민지 사파들이 우리 제야사학, 민족사학을 비판할 적에 또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민족주의. 한국의 강단 식민지 사학의 교수들의 질이 세계에서 3위도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창조적인 학문에는 거의 전무 상태에 있습니다. 창조적인 연구를 하면 오히려 민족사학자들, 제약사학자를 수할 수 있습니다. 기의 이론이, 역학의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 무의 이론이라든지 허무라든지 그러면은 연구 방법론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면에서 민족적인 접근 방법을 택하는 시대적인 후진자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현실을 보입시다. 내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내하고 똑같은 주임 교수 밑에서 박사를 받아가고 미 국무성 중앙정보부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북한에 한 6개월 정도 대기하고 비밀 행정도 할 정도로 대정책에 실력자인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아이, 백인인데 얼굴 색깔, 눈 색깔이 바꿔지면서 말이죠. 그러지 않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독립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 미국 국가적인 민족주의의 뭔가를 느꼈습니다. 아까도 유아투쟁이라는 게 자기라는 것, 자기의 학대체가 민족 국가를 발전합니다. 미국 역사를 우리가 보면 사실 여기는 미국의 원주민들이 더 오래 살았습니다. 미국 원주민 강조하는 역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법대에서 원주민들은 불법자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인종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지 워싱턴, 아메리카 콜럼버스, 에이브라함 링컨 전부 다 백인들입니다. 유럽의 백인들이 아메리카 대륙과 전 세계를 지배에 들어갈 적에 백인의 사명을 가지고 기독교의 사랑의 깃발 속에 세계를 제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객관적인 역사 연구에 가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말로는 과학적이다, 객관적이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의식 무의식으로 자아의식이 작동해가지고 유아적인 자기를 위한 시선으로서의 역사 연구가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실정주의를 가장 강력한 서구라파 미국의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전부 다 실정주의를 강조한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자국의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피리나는 1차, 2차 세대전이 실정주의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의 강단 식민지 사업들이 하고 있는 결정적인 오류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한국 민족의 자주와 독립, 통일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민족과 국가를 변화하지는 못할지언정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사회의 추종자 노예가 되어갖고 민족의 찬란한 역사를 매도하고 큰 매국적 행위를 했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역사를 연구해보면 힘이 없는 학문의 진리도 없고 힘이 없는 학문의 승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정주의에서 또 하나 좋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말을 구하기까지 미국의 실정주의 학자들은 일본을 사람 죽이기 좋아하는 호전적인 사무라이로서 야만인 취급으로 일본에 대한 이미지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고 일본을 타도해야 된다. 미국의 민족 국가 주의를 고치시겠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종말을 구하고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역사학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리그의 중요 학자들이 12명 정도가 일본 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1964년이었습니다. 미국 사람이 일본의 이미지가 야만적이고 안 좋았기 때문에 경제 모든 정치에 경우에 협력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어떻게 하느냐, 미국에서 일본의 이미지는 호전적인 군국주의가 아니라 일본의 이해주의의 전통이 있다. 서구 민주주의 같은 거. 그래서 평화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민족이다. 그래갖고 학원에서 회의를 한 후에 미국에 들어가고 아이비리그를 중심으로 하고 책도 출판하고 논문도 쓰고 일본에 대한 호전적인 이미지를 이해 민주주의, 평화 민주주의의 이미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공해갖고 미일 우호관계가 발전되고 동맹관계가 발전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계 한단학회 오늘 중요한 발표를 저명한 교수님들과 같이 우리 안 이사장님과 같은 훌륭한 연구를 발표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미국을 지배하는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미 그러한 발표는 다 만들어놨습니다. 필요한 정치인들도. 제가 볼 때 1년 이내에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우리 한국의 역사의 진실을 미국에 알림으로써 미국이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민족 국가적인 일을 한국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역사적인 세계 한단학회의 연구 발표 결과를 영어로 번역하고 그래하고 미국 학계에도 보내고 정치인들한테 보내고 제가 쓴 책은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가 힐러리 전 국무장관 팀페인 미국의 어떤 면에서 제1인자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연방상원의원입니다. 그의 대통령 취임 공동의장 여러 분들을 딱 보는데 전부 다 속으로 한국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면 얼마쯤 이해하냐 60%가 자기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잘못 괜찮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역하게 나오고 이상한 이야기가 나가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쉬운 말로 풀이하고 하게 되면 하나씩 둘씩 한국을 이해하고 최소한 한국이 위대한 국가라는 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일본을 만들었다는 거. 그럼 미국은 대외적으로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라는 이야기 명백히 있습니다. 역사 권력을 지배하면 정치, 경제, 군사를 지배하고 합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최종적인 승리하는 역사, 정신 권력의 지배자입니다. 그 위대한 힘을 전 세계에서 한민족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정신을 위대한 한민족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과 손잡을 경우에 한미 동맹을 추축을 한 태평양 문명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유로피안 유니언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세계를 중심적으로 역사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홍익 세계 문명 시대를 개막할 수 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을 비롯하고 일본도 천황을 중심한 민족 역사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천황을 한보도록 비판하면 잘 보다 일본 사무라이한테 단도 가지고 칼 가지고 죽던데 총 맞아 죽던데 하랍니다. 그 정도의 일본의 민족주의의 기사는 대단한. 제가 아시아의 성경을 쓰는데 일본 사람으로부터 2만 명 정도의 댓글을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 5명밖에 없어서 칭찬합니다. 그 정도로 민족적인 사계에서는 일본하고 한국 상대가 안 됩니다. 중국, 저것도 대단합니다. 중국의 한민족. 56개 민족이 산다는데 한족이 55개 민족을 동화시키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민족주의 아닙니까? 너무나 역사까지, 진실된 역사까지 왜곡해갖고 파괴시하고 중국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강단 식민지 사고를 비롯해갖고 민족의 통일과 자주와 독립, 번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역사 정신권력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역사 정신권력의 필요성마다 통찰하지 못하면서 사사건건 한국의 실존한 위대한 역사를 갖다가 신하다 이스다 하면서 매도하고 국제사에서 한국을 갖다가 완전 밥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식민, 강단 식민 사관. 한민족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한민족을 사랑하고 진리와 역사를 진실로 사랑하는 뜨거운 피가 조금이라도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들 일어나가지고 역사를 주도하는 오늘 같은 훌륭하신 분들의 정신 역사, 정신 권력의 주도 세력이 필요하고 그걸 행동화할 수 있는 역사의 청년의 주동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각 대학이든지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가 조국을 구하고 나아가서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한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위대한 지도자를 우리가 빨리 구해가지고 이 공간과 역사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의 지도력을 다해야 되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